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현악기의 세계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쟁은 거문고나 가야금처럼 키가 크고 눕혀서 연주하는 모양으로 된 악기입니다. 단 거문고와 가야금이 손으로 연주를 했다면 아쟁은 활로 연주한다는 점이 그 특징입니다. 중국의 당나라 때 고구려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연주했던 기록이 발견됩니다. 당시에 소개된 고려의 악기에, 즉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의 악기에 추쟁, 탄쟁과 같은 쟁류의 악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국사기, 고려사 등에는 아쟁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아쟁 변천 과정을 상세하게 알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쟁류 악기는 활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의 아쟁은 활을 사용해 현을 마찰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단정 짓기도 어렵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활이 있는 아쟁 그리고 활이 없는 대쟁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당악기 분류에 속해 있던 아쟁이 성종 때부터 향악기 연주에도 편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중국 악기의 분류로 있던 아쟁이 한국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궁중음악에서 연주됐던 아쟁과 대쟁은 근대시대, 우리의 근대시대 이왕지 가악부, 20세기 이후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날 국립국악원 1950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 전통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대쟁이라고 하는 악기의 연주는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 조선 성종 때 만들어진 악학계범 1493년입니다. 그 악학계범이라는 책에는 칠연아쟁이 등장을 합니다. 1960년대 이후 구현아쟁이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점은 조선시대와 오늘날 쓰고 있는 악기가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이유는 칠연아쟁의 경우 줄을 눌러서 소리내야 됐기 때문에 정확한 음을 안정적으로 연주하기가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고, 상대적으로 구현의 아쟁은 고정된 음을 연주하기가 편했기 때문입니다. 즉 해금과 마찬가지로요, 또 거문고, 가야금과 마찬가지로요, 우리 악기는 어떤 음을 땅땅땅 이렇게 가야금이 되면 또는 아쟁이 되면 깡깡 이렇게 해서 정확한 음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눌러서 조금 상대적인 여유를 주는, 그게 오히려 악기에 더 필요했던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서양처럼 어떤 그 평균율에 딱 맞는 몇 헤르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여기서 다음 음정 관계, 또 그 음정 관계에서의 어떤 노래에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그 덕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기의 그 조율하는 방법은 좀 느슨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기에 필요한, 악기 연주에 필요했던 그 음정이 다양할수록 우리 합주에 용이했기 때문에 기존의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칠연보다는 1960년대 이후 많이 사용하기 시작한 구현을 오늘날까지 훨씬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쟁을 만들 때는요, 오동나무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거문고, 가야금 마찬가지입니다. 아쟁 역시도 뒷판은 평평하게, 그리고 앞판은 둥글게, 천원지방 기억나시죠? 예, 그 의미를 반영을 해 있습니다. 또 속이 비어 있어서 악기 몸체 자체가 공명통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쟁의 특징적인 부위는 좌단, 그리고 발, 그리고 운족, 현침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악기의 머리를
좌단이라고 하는 것, 뭐 가야금과 동일했죠. 네, 그리고 꼬리는 복미가 아니라 여기는 미단이라고 합니다. 꼬리미 끝단자, 네, 꼬리 끝, 그래서 미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단에는 구름 모양으로 이렇게 장식된 부위가 있는데요. 이를 운족이라고 합니다. 구름 운자에 다리족. 예, 너무나 직관적이죠? 예. 악기를 연주할 때 울림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지상으로부터 약간의 공간을 떠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아쟁의 줄을 받쳐주는 줄베개, 현침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야금 검은고에 있었던 그 지점인데요. 오른쪽 끝, 그러니까 악기의 머리 끝이 되겠죠. 여기에 요만큼 올라와 있는 지점이 있어서 줄이 기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곳입니다. 이 현침은 머리 쪽과 꼬리 쪽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줄을 당겨주는 거죠. 이거는 검은고와 가야금이 갖고 있는 점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검은고, 가야금 이 악기들이 현침이 한쪽에만 있다면 아쟁은 양쪽에 있어서 그 검은고, 가야금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진보한 형태가 아닐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악기의 미단은 검은고, 가야금과 마찬가지로 부들로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줄을 정리해 놨고요. 그리고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금 때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그 명주실과 부두를 연결할 때는 학의 무릎같이 이렇게 묶어놓은 학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악기에 초상이라는 것을 별도로 넣어서 아쟁 받침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쟁 받침을 지상으로부터 조금 떨어뜨려서 연주하는 그런 전통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아쟁에는 활이 있는데요. 활은 가볍고 마찰력이 있는 개나리 나무 껍질을 벗겨서 사용합니다. 개나리 나무가요, 생각보다 되게 가볍고요. 만지면 껄끌껄끌합니다. 그런데 마치 당구채 정도로 이렇게 긴 나무를 사용하는데요. 그 나무를 긁으면 줄 위에서, 명주실 위에서 이게 충분히 마찰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마찰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비슷하게 생긴 아쟁이 있지만 또 다른 종류의 아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조 아쟁인데요. 이 아쟁은 궁중에서 연주하는 아쟁과 달리 민간의 창극 반주 또는 무속음악, 거상음악, 거상은 잔치를 얘기합니다. 또 무용반주 이런 데 적극적으로 활용된 악기입니다.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 아쟁 산조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유파가 생겨나고요. 그 각 아쟁 산조의 유파마다 활발히 공연되고 또 산조 독주, 산조 합주 이런 형식이 생겨나면서 그 산조 아쟁의 활용이 굉장히 크게 늘어납니다. 산조 아쟁은 연주자 또는 전승 계통에 따라 7현, 8현, 9현 등 다양한 종류의 아쟁으로 연주됩니다. 오늘날 민속음악 합주에는 주로 8현 아쟁이 사용됩니다. 산조 아쟁에는 받침대를 몸통에 붙여서 접이식으로 접혔다 펴졌다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나리 활대가 아닌 말총 활대에 송진을 붙여서 연주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활은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습니다. 역시 활인데요. 해금의 활과는 달리 이 정도 한 40cm, 50cm 정도 되는 길이의 말총으로 이걸 탄탄하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송진을 붙여서 마찰력을 높여서 연주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개나리 활대와 큰 차이가 보입니다. 활로 문질러서 소리낸다. 이 점이 아쟁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소리가 이렇게 장엄하고요. 웅장한 지소금을 낼 수 있습니다. 특히 개나리 활대는 그 웅장함을 더해주고요.
또 흐흑 소리가 나기 때문에 강하고 거친 소리가 나는 게 특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주에서 저음을 담당합니다. 산조 아쟁의 경우는 거칠고 지속되는 음을 흔들고 꺾는다. 예, 민속음악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아쟁이 그걸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이런 식의 그 아주 거친 음들을 내는데요. 이게 민속음악의 특징도 되고 아쟁의 특징도 됩니다. 특히 농현, 추성, 퇴성, 전성 등의 기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극도의 슬픔을 자아내는 전라도의 음악 특징, 그 음계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특징이 바로 아쟁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하위, 창극 등의 편성 안에 빈번하게 포함되어 있는 악기입니다. 산조 아쟁의 경우 오른손으로 활을 가볍게 잡고 왼손은 활이 연주하는 줄을 따라다니며 농현, 추성, 퇴성 등의 기교를 더합니다. 왼손은 가야금 연주와 마찬가지로 검지, 장지 두 손가락 끝을 줄에 대고 수직 상하 방향으로 흔들어 줍니다. 눌러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 이렇게 눌러주게 되죠. 경우에 따라 엄지를 추가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까지 줄이 강하면 세면 이렇게도 누르게 되겠죠. 활의 움직임을 보면 해금, 바이올린, 첼로 등은 좌우로 연주합니다. 뭐 해금이 이렇게 연주했고요. 바이올린, 첼로 이렇죠. 근데 아쟁은 앞뒤로 연주를 하는 이런 점에서 나머지 악기들과 차이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연자를 통해서 아쟁을 연주하는 자세, 그리고 연주하는 팔의 위치, 시선 처리, 또 그 줄마다 소리를 내는 방법, 그리고 오른손 그 활대 잡는 법, 그리고 왼손에서 농현을 얹을 때 손을 얹는 위치와 잡는 방법, 그리고 소리를 한 번씩 내봄으로 인해서 악기의 음역대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황 아쟁의 연주 자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연주를 하지 않을 때에는 악기의 좌단측에 활대를 놓은 상태로 자리를 재정비하고요. 일반적으로 악기 오른쪽에 앉아서 한 뼘 정도 되는 거리에 무릎을 띄우고 자신의 오른 무릎 정도의 위치에 활대와 줄을 수평으로 일치시킵니다. 연주할 때는 자연스럽게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약간 시선을 활대와 줄이 맞닿아 있는 위치에 위치시키는 것 정도로 연주합니다. 연주 시에는 왼손은 안쪽에서 한 뼘 정도 되는 거리에 일자로 곧게 펴고 오른손은 크게 움직임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기역자 모양으로 굽혀 연주합니다. 오른손은 활대와 함께 음을 연주하는 역할을 하고 왼손은 연주하는 줄을 수직적인 높이로 조절하여 음의 높이와 표현을 만들어냅니다. 오른손을 앞뒤로 왕복 운동을 할 때에는 다른 줄을 건드려서 동시에 여러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연주의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황 아쟁의 표현법에는 크게 추성, 퇴성, 요성 등의 기교가 있습니다. 먼저 추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퇴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요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황 아쟁은 약 2옥타브 반 정도의 음역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조아쟁은 일반적으로 8개의 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대략 2옥타브 반 정도의 음역대를 연주할 수 있는 아쟁입니다. 정악아쟁과 마찬가지로 악기의 약간 오른편에 위치해서 앉게 되며 한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거리로 자리를 잡은 뒤 오른 무릎의 위치에 오른손을 적당히 올려주고 왼손 역시 크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뻗어 줄을 짚어 연주합니다. 시선 역시 연주하고 있는 활과 줄이 맞닿아 있는 곳을 크게 자연스럽게 쳐다보면서 연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산조아쟁 역시 정악아쟁과 마찬가지로 오른손으로 줄을 왕복하며 소리를 내고 왼손으로 줄을 변형시켜 다양한 표현을 만들어냅니다. 상대적으로 정악아쟁보다는 다양한 기교와 민속학적 표현이 가미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왼손 주법으로는 농연, 꺾는, 채는 음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농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꺾는 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채는 표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른손 주법 역시 정악아쟁보다는 다채로운 표현이 가능한데요. 대표적인 예로 사랭이 있습니다. 사랭은 보통 연주의 시작과 분위기가 전환되는 부분에서 연주곡의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법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 음을 파열시키며 내는 표현법 중 하나입니다. 산조아쟁은 연주되는 상황과 곡에 따라 활로 연주하기도 하고 손으로 연주하기도 하는 병행이 가능한 악기입니다. 산조아쟁의 음역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쟁이 민속음악 반주에 사용되는 경우에는요, 활로 연주하는 방법 외에도 마치 가야금과 같이 줄을 뜯어 연주하는 주법도 있습니다. 합주할 때는 대개 가야금이 편성되는 경우가 많고요. 거기에 아쟁이 편성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가야금이 주 선율을 연주하면 아쟁은 저음부의 음을 좀 더 더해주는 이런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쟁 연주 간단하게 정악곡 예시 조금, 그리고 산조 예시, 창작곡 예시 이렇게 해서 시범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대표적인 정악아쟁의 연주곡으로 평조회상 중 연불도들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산조아쟁의 대표적인 연주곡인 박종선류 아쟁산조 중 중중몰이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현악기의 세계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아쟁에 대해서 공부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